예, 국내 증시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전략 어떻게 짤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다 보니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긴 한데 이번 주 증시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그 전에 지난 금요일장의 급락과 오늘의 반등을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이것도 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예,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전국에서 급락세를 시연을 했었고요. 다행히도 이제 미국 시장이 안정을 찾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안정세를 찾는 속에 국내 증시도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하나의 순환매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과연 컨택트냐 언택트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언택트 관련주들이 순환매에서 좀 수혜를 받았었죠. 근데 이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언택트 관련주들이 이제 한 차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반등세를 강하게 시연을 했었습니다만 금요일 날 오후 들어서 또 언택트주들이 약간의 힘이 빠지는 모습들이 보였고 오늘은 또 컨택트주들 그리고 중후장대 쪽이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풍부한 고객예탁금을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하나의 순환매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맥이 잡히실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을 과연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이번 주 같은 경우 지난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다양한 모멘텀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오늘처럼 8만 전자 호가를 종가상으로 안착하느냐 이 여부가 관건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8만 원을 안착하지 못하게 된다면 실적 시즌에 대한 모멘텀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서프라이즈란 단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8만 원을 하회하는 모습들을 장기간 보이게 된다면 실적 모멘텀은 당분간 기대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오늘부터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실시가 됐죠. 가장 강력한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아침에 SNS 상에서 보면 각 그 보건소 앞에 보면 검사를 하시려는 분들의 그 장사진이 사진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공포를 접했죠. 저도 백신을 맞긴 했습니다만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는 좀 기분이 바뀌었어요.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는데 예. 다시 이제 공포감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당분간 주식시장을 짓누르는 또 하나의 상수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다양한 연준과 관련된 그리고 한은의 금리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러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준과 한은의 시각들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물론 이제 지난 얘기도 있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뭐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에 급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정돼 있는 금리와 이런 것들이 어떤 또 변화를 갖고 올 수 있을지 증시에 있어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변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참 삼성전자의 8만 원 지지 여부를 우리가 노심초사해야 되는 상황도 참 자괴감이 들긴 하는데 네.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종가를 봐야겠네요. 예, 삼성전자가 일단 뭐 만약에 이렇게 저는 뭐 7만 전자 초입까지 가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하지만 그런 끔찍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8만 전자를 빨리 탈환하는 거하고 조금 오래 끌다가 탈환하는 거하고는 시장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력은 클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삼성전자만 바라볼 것들이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는 카카오 게임즈와 펄어비스 네. 이런 것들의 향방도 지수와 연동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종목군으로 포트폴리오를 많이 다변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역시 너무 한쪽으로만 포커스를 두지 말자라는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설명해 주시면서 뭐 언택트냐 컨택트냐 이거 딱 잘라서 이렇게 나누지 말자라고 얘기하셨으나 또 제가 방송에서 질문을 드리려면 이 단어를 써야 돼서 그렇죠. 돌려서 말하면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호텔이나 여행, 항공, 뭐 엔터주들 이 종목들은 글쎄 전망들은 좋은데 지금은 움츠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전략 어떻게 짤까요? 예, 지난주에도 제가 아까 주말에 이제 집에서 오래간만에 TV를 시청했는데 여행사가 TV 광고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이 당장 뭐 집행되기보다는 이제 준비를 해왔던 것들이 이제 집행을 이제 시작하는 시기인데 그게 공교롭게도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나와서 좀 그렇게 됐죠. 저도 5월달 같은 경우 여행주를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5월 초부터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유럽 상품 같은 경우 200억 완판이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판 같은 경우 참 좋은 여행을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지만 여행 방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이틀 한 번씩 코에다가 PCR 검사를 해야 된답니다. 예. 뭐 이럴 정도의 여행을 과연 떠날 수 있겠느냐라는 반신반의가 또 되고 있고 아무리 안전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들 특히 유럽 지역은 더 심하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여행 엔터주들 여행 뭐 전체적으로 항공 오늘 조금 반등세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서둘러서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 결국 하반기 때 이런 주식들이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공포심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역발상까지 해가면서 이런 주식을 밑에서 줍는다? 글쎄요, 저는 충분히 그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하반기 때 매수하셔도 수익률을 안전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역발상이나 한 박자 빠른 매수 뭐 이런 전략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업종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리스크를 질 정도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한편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여러 개 얘기가 나오지만 특히 그중에서 이제 뭐 기업 공개 이제 앞두고 있는 ST 바이오센서는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마침 이제 코로나19 확산되다 보니까 네. 더 관심이 높아질 거야라는 그렇죠. 얘기까지 나옵니다. 좀 예. 어떻게 보십니까? ST 바이오센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제 신규 상장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시젠이 곤혹스럽게 됐어요. 이제 독주하던 시젠 같은 경우가 이제 ST 바이오센서가 이제 상장이 됨으로써 이렇게 보셔야 되죠.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단 키트를 여러 개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담는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어떤 거냐는 이제 선택의 기로가 서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ST 바이오센서를 담는 측들도 나오게 되면 시즌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세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ST 바이오센서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번에 1, 2분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앞서도 제가 그 보건소 앞에 그만큼 줄이 서 있다는 것은 이게 다 ST 바이오센서라든지 시즌의 실적과 연관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개선된 것 대비해서는 현재로서는 이슈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어가기보다는 조금 조심스러운 행보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시장에 있어서 오버행 이슈, 즉 기관의 보호 예수 물량이 네. 12%대로 역대 어떠한 IPO 최근에 나온 것보다 적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SK그룹주들에 대한 것들이 나올 때 대략 50% 이상. 그러니까 기관들이 갖고 있는 물량의 50%는 팔지 않겠다. 50% 기관들은. 네. 근데 이제는 12% 기관만 팔지 않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첫날 따상을 기록할 수 있는가라는 논쟁에 있어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상장된 이후에 행보를 좀 보고 우리가 이슈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상장된 이후에 강하게 시세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게 따상으로까지 연결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는다. 더군다나 지금 만약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심하지 않다라는 인식들이 된다라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관심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의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IPO 대여주들의 초반 흐름들을 기관들도 당연히 보고 있을 테니까요. 네. 보호예수 물량 비중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양상인데 ST 바이오센서 역시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때문에 어떤 급한 추격 매수는 지양하자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또 하나 이슈 가운데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좀 뒤로 밀리는 거 아닌가 금리 인상이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다만 여전히 뭐 연내 금리 인상 뭐 발언은 유효한 상황이니까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발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 상태에서 지난주 변동성을 나타냈다라는 게 이게 우리가 받아놓은 날은 온다라는 게
우리가 가을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그 전까지만 해도 공식화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내년도에는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것들 받아놓은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기업의 실적을 잡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었던 거죠. 따라서 지금 한국은행이 해야 될 역할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주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좀 뒤로 늦춰줘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제 변화된 한두 주 사이에 네. 그런 시각이죠. 물론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에 따라서 즉각 한국은행이 반응할 리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조금 발언은 조심스럽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뷰가 바뀔 수 있다 정도의 발언만 나온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호재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은행이 금리에 대한 것들을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하게 된다면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금통위는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의 보는 시각에 대한 변화가 과연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단기 변동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그 연내 금리 인상 발언이랄지 금리 인상 두 번도 긴축은 아니다라는 발언들을 한 지 네.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뉘앙스를 급하게 바꿀지 이것도 진짜 관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외부 변수가 급작스럽게 생긴 거니까 그 발언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가 일부 유럽 지역에서만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심각성을 띠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 단체별로 현재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외부 변수가 생겼을 때 한국은행이 또 기존의 스탠스만 고집하기도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네. 위원이라 하더라도 정말 조금 뭐 어떤 거를 어느 선택지도 쉽지 않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내려주시는 분들이 결국 금통위 위원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앞에서 주요 뭐 경제 이슈들부터 언택트냐 컨택트냐 그리고 금통위까지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지금 상황을 리스크 온으로 봐야 될지 오프로 봐야 될지 좀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합니다. 증권사에서도 사실 잘 모르겠다는 식의 리포트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는 잘 모르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솔직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소위 전문가분들도 잘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오리무중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지금 보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번 주는 정말 조금 적극적인 자세보다는 조금 관망세가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또 한 차례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객예탁금이 여전히 65조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뭐 아무리 증시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주식을 회피하겠다, 리스크 오프하겠다라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죠. 또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번 주에 너무 서둘러서 그러니까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발빠른 역발상보다는 약간의 관망세 이후에 조금 오른 뒤에 사는 것도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이번 주는 조금 어차피 사회적 거리두기 마냥 주식과도 한 걸음 거리두기를 좀 시행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번 주 후반까지 주시장이 강하다. 그리고 나름대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델타 변이가 아니라 바이러스 변이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리스크를 테이크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급락 이후에 오늘장처럼 반등을 하면 사람 마음이란 게 사고 싶거든요. 그런데 네. 조금 참으시라 인내심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좀 지켜보고 코로나 상황이 좀 잠잠해지고 주가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 때 조금 올랐더라도 그때 사자라는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전략에 잘 녹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